안녕하세요. 정치 팟캐스트 더 디베이트입니다. 대법원장이 말이죠. 특정 정치인, 그것도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의 사건을 두고 알아서 처리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만약 진짜라면 글쎄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 중대한 의혹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 핵심 가치를 훼손할 만한 그런 발언을 실제로 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정말 근거 없는 어떤 정치적인 공세일 뿐일까요? 이 논의는 최근 언론 보도하고 또 정치권의 아주 치열한 공방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제기된 의혹 자체의 심각성에 좀 주목하면서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 주장이 뭐랄까 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란의 시작점이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했던 의혹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고 나서 사흘 뒤 지난 4월 7일이라고 특정했고요. 장소는 어떤 오찬 자리였다고 합니다. 참석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만약에요, 이 발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실언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 대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셈이니까요. 특히 그 시기가 매우 민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주자로 맞꼽히던 인물의 재판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다. 이건 뭐 명백하게 정치 개입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권 이양을 목적으로 한 내란 옹호다 뭐 이런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당 지도부가 연일 특검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또 최근에 이재명 전 대통령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나 뭐 재판 지연 문제 이런 것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좀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의혹은 그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뇌관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의 근거부터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보가 있다는 그 말 외에 이 의혹을 지금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 제시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반면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그 어떤 외부 인사하고도 논의한 적이 없고 또 거론된 사람들과 그런 만남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 부인이 아니고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당히 강한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죠. 함께 거론된 한덕수 전 총리 측 역시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비슷한 어떤 루머의 이름이 올랐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조차 조 대법원장을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 이게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일까 싶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그 상황과 맞물려 보면 이번 의혹 제기가 혹시 사법부를 흔들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 수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또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보 내용의 구체성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만남 날짜가 4월 7일이다. 참석전은 누구누구다.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조희대. 그리고 발언 내용도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특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뜬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녹취 증거의 존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아직 그 실체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점, 물론 중요하죠. 뭐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식적인 부인 뒤에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의 무게를 생각하면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덮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구체적이라고 해서 그게 곧 진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구체적인 거짓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그 구체적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또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느냐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녹취 증거가 있다는 말도 저 아직은 그저 주장일 뿐입니다. 그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내용은 또 뭔지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대법원장, 전직 국무총리 등 관련된 모든 주요 인물들의 공식적이고 일관된 부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익명의 제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죠.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익명의 제보에만 기대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계속 확산시키는 것, 저는 이게 더 무책임한 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진실규명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발언 시점으로 지목된 게 4월 7일. 그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입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은 당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이고요. 이런 시점과 내용이 딱 맞물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부적절 발언을 넘어서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 즉 중대한 사법농단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일부 판결이나 뭐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둘러싼 이런 의혹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말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제기된 의혹 자체의 무게를 고려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적 맥락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공연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의혹이 탁 터져 나오고 그 이후에 당대표와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공세를 펴는 이 흐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과연 순수한 진실 규명 요구일까요? 아니면 특정 재판 결과나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을 아닐까요? 사법부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진실규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또 대법원장의 대응 방식에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한 것, 뭐 그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 대법원장 본인이 그 퇴근길에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태도 아니었을까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달인 현안,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특정 검찰청 관련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유독 자신과 관련된 이런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는 모습,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좀 감추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대응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온갖 의혹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이 일일이 직접 나서서 답변하고 해명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치 공세에 휘말려서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이야말로 사법부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사실 무근임을 천명한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입장을 밝혀야 할 때와 또 거리를 두어야 할 때를 구분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이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왜 하필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투명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걸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야말로 사법부 신뢰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의혹 제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과 관련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익명의 제보에만 의존해서 사법부를 계속 흔드는 것은 결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키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또 그 민감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저는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번 의혹 제기가 혹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가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의혹 제기 수준에서 공방이 마무리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성을 지키고 또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사법부는 어떻게 스스로의 공정성을 국민 앞에 증명하고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 앞에 다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에 계속 좀 주목해 주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깊이 탐색하고 고민해 볼 여지가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